우주고장 역사 문화탐방 경남 어디까지 가봤니 석하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찾아온 곳은요. 경남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거창에 왔습니다. 이 거창에서도 오늘 첫 번째로 찾아온 목적지는 시작부터 조금 숙연해지는데요. 바로 거창 사건 추모 공원입니다. 선생님, 예. 이곳에서 많은 민간인 분들이 학살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조금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민간인 학살이 우리 거창, 함양 그리고 산청 일대에서 좀 많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이 지역에서만 학살이 이루어진 건가요? 학살의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 전쟁을 전후해 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다고 이렇게 보면은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민간인 분들이 학살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해할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남북 대치라든지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북한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먼저 싸웠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단지 이 이북에서 온 어떤 군대에 이제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장하지 않은 국민을 상대로 이제 전쟁을 치러버린 이런 그 정권의 성격이 이게 많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많이 조금 헷갈리는데 그 민간인 학살과 양민 학살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잖아요. 같은 사건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거창 사건이나 산창 함령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1951년 2월 설날을 전후해 가지고 동일한 국군 부대가 이제 행진을 하면서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렇게나 다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가지고 거창 사건 따로 있고 산청 함양 사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지금 이제 추모공원도 따로 있긴 하지만은 이 둘은 동일한 성격으로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처리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양민 학살이 이제 먼저 쓰게 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민간인 학살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양민이라는 말에는 착한 백성,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비양민도 있는 거죠. 이런 피해의식, 억울함 이런 게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쓰게 된 민간인 학살이라는 말에는 양민이든 비양민이든 국민이면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민주주의가 조금씩 더 축적되고 학습이 되면서 높아진 국민들의 수준을 반영한 게 민간인 학살, 피해의식과 이제 말하자면 억울함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직설적으로 토로하는 게 양민 학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묘역을 직접 보니까 진짜 말문이 막힙니다. 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사실 믿기 힘들 만큼 이렇게나 많은 분들께서 희생을 하셨네요. 여기가 당시 2살, 그 형이 당시 4살, 그 둘이 누나가 당시 8살, 그 저쪽에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같이 이 자리에서 부자지간에 조선지간에 제삿날이 갔다는 이런 엄청난 뭐라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당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제삿날이 다 같은 날인 거죠. 그렇죠. 하루 차이지. 10일 아니면 11일이죠. 학살 사건이 한 마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 거창만 하더라도 여러 고을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1960년이 되기 전에는 말조차 더 하기 어려웠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여기다가 갖다 파묻은 거예요. 모든 마을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가 어느 뼈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큰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합동 지묘. 그리고 좀 작은 거는 저쪽에 이제 여자 합동 지묘. 그리고 저기 그 진짜 조그만 것들은 저쪽에 그 거의 무덤도 쓰지 않고 바위하고 이제 비스만 네. 조금 있는데 저기는 소화지묘. 이런 식으로 그냥 세무더기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묻은 거죠. 또 비석은 이제 그 1960년이 되면서 한 1년 남짓 공간이 열렸죠, 그죠? 그때 이제 이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네. 그 이제 그 좋은 뜻으로 이렇게 새겼는데 그게 이제 1960년에 열렸던 그 공간이 이제 1961년 5.16 쿠데타로 다시 닫혔어요. 그냥 위령비를 쪼개거나 이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글자 하나하나를 이제 정으로 쪼아내면서까지 해가지고 파묻었어요. 왜 그랬나요? 그럼 그때 그랬던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 여기 이 사람들은 해마다 이제 자기 그 조상 묘소를 모셔놓고 제사도 제대로 못 지냈어요. 이런 사소한 차별이 사실은 일상 속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 현장에 이제 있는 것들입니다. 거창 탐방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바로 명승지 중에 한 곳이죠. 수승대에 왔는데요. 예. 저희가 선생님 서 있는 곳이 어디죠? 관수루입니다. 관수루. 네, 네, 어떤 곳인가요? 구연서원의 정문이고요. 이걸 이제 누정도 좋고, 네. 풍경도 좋고, 물도 좋고, 우리는 빼더라도 여기 와서 학문을 닦았던 모든 사람들이 좋은, 모든 것이 좋은 이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여기 관수루에서는 물을 관찰한다.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 보면 요수정이라고 있어요. 네. 그건 말 그대로 물을 좋아한다. 이제 물과 선인들의 수행이 어우러지는 자리가 바로 요 일대가 됩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그 문화재로서 남아있는 것이 이런 관수라든지 요수정, 이것처럼 이제 물을 담고 있는 누정,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아주 큰 모양의 이 거북이 모양의 바위가 이곳이 수승대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선생님. 근데 이 수승대가 네. 원래 수승대가 아니라 수송대였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요 수송대라는 게 요즘처럼 이제 문송, 수송 이런 게 아니고 근심을 근심 숫자에다가 보낼 송자 수송대였다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옛날 여기가 이제 거창 일대가 신라 백제 접경지대였다고 하고 백제의 사신이 신라로 들어갈 때 어쩌면 못 돌아올 수도 있겠다. 그런 어떤 근심을 안고 이제 지나가던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태계 이항 선생님과 예. 연관이 있다면서요? 예. 태계 이황 같은 분은 이제 말하자면 경상북도에 안동에 이제 있는 분인데 대학자이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왔는데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었나 봐요. 뭐 어디 가서는 그 송림을 조성하기도 하고 마을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수송대라는 이름을 바꾼 게 있습니다. 수색대 할 때 그 수 찾는다. 네. 그 명성지 할 때 승.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름인 수승대가 태계 이항 선생의 창작으로 이렇게 이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오늘 역사 탐방은 뛰어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많은 이야기가 생긴 곳, 그리고 아픈 역사도 함께 품고 있는 거창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